일본의 우울한 애니메이션의 순위가 있다면? 그러니 잘 자요 가슴. 확실히 천장 같아.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 스토리가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생각을 자극하는 줄거리로 인해 수많은 만화 팬들에게 고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너무 숨막히는 작품이네요. 주인공의 첫 번째 관점은 추상적인 새의 관점이다. 새 이름은 부보, 교교. 그는 마음이 연약하고 사랑이 부족한 초등학생입니다. 오늘 새로운 반 친구가 반으로 전학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본 순간 그는 알고 있다. 난 이제 끝났어. 방과 후 부부는 아이즈를 몰래 따라갔다. 첫눈에 반한 그 여자를 한 번만 더 보기 위해. 만지시지만 빙지 아이코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에 같이 가라고 초대했어요. 길에서 아이코는 부부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준다. 그것도 몇 년 안에 환경도 파괴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이다.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코는 많은 돈을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다 써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다 부모의 나라가 사소한 문제로 싸웠다. 부부는 평소대로 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부부가 주문을 외울 것이다. 그의 삼촌이 그에게 가르쳤다. 그냥 만트라를 외워라. 과연 신들이 나타났다. 비가 요청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다. 신은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 이때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생각났어요. 꿈을 소재로 한 작곡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때 맞싸움을 마친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는 교교에게 작은 천체 망원경을 주었다. 그리고 별빛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부부에게 말했어요.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한다. 나는 평생 동안 우주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하지만 소위 꿈은 일종의 로맨스죠. 지금 살렌 의교교는 먼 별을 바라본다. 부부에서 꿈을 꿔서 그러니 꿈을 보세요. 나는 우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미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꿈은 아주 멋져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아이코도 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튿날 집이 엉망이다. 어머니도 부상을 입고 땅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부부에게 말했다. 집에 강도가 있어요.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사라졌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버지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부부의 일상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튿날 부부가 학교에 온다. 선생님은 그에게 무대에 올라 그의 꿈에 대한 에세이를 출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위에 설 수 있다. 하지만 부부는 무서웠어요. 그는 반 친구들의 조롱을 두려워한다.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이코, 그 사람 아직도 날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부부가 꿈을 말했어요.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싶다. 이 순간 부부가 거짓말했어요. 그는 같은 반 친구들의 시선을 참지 못한다. 너무 나빠서 숨어버렸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코 등장. 그녀는 부부의 작곡을 가져와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겁쟁이야. 분명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남의 비웃음이 두려워. 꿈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다. 다음 초. 아이코는 천천히 부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함. 와, 아직도 너무 날씬하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평생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순간 부부도 마음속에는 거대한 꿈이 달리고 있다. 모두를 파멸해서 구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홀로 구원하리라. 아이코는 당황한다. 이유를 물음. 부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왜냐하면 키스. 부부의 심장의 두근거림은 멈출 수가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도 불안해졌습니다. 밴드와 부부의 생각. 마치 지구에서 날아가는 것 같은. 밤. 부부의 잠에 잠든 아이코의 모습. 그 사춘기의 급증. 밤새 촉촉하기도 했고 부부는 잠에서 깨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는 서둘러 삼촌을 찾았다. 그래서 생물학책을 꺼냈어요. 무식한 부부에게 사춘기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그는 갑자기 발견했다. 별 하나가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삼촌은 알아요. 인공위성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의 환상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칭찬했어요. 만약 그것이 새로 발견된 행성이라면? 지금 부부는 이미 너무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일로 노벨상을 받는 꿈을 꾼다. 로그 플래닛에서 집을 짓기 위해 상금을 시작하고 사용하십시오. 나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싶다. 판타지는 언제나 아름답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는 아이즈에게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날 킹제이는 수업 시간에 한 소녀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교교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중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점점 더 자세하게. 부부는 기절에 수줍게 땅바닥에 쓰러졌다. 의무실에서 그는 눈을 떴다. 사랑하는 아들도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코가 말했다. 일부러 넘어졌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 이름이 부부예요? 당신은 나를 피하고 있어요. 부부야, 나 좋아해. 부부는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부야, 나 항상 좋아해줄래? 부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코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다시 말했다. 교교가 할 수 없다면? 그럼 난 널 놓지 않을 거야. 지금 부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마침내 이해했을 것입니다. 일요일. 지식에 대한 갈증이 모든 소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자이가 길가에서 주운 청소년 훈련 매뉴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의 소리와 함께 다들 숨죽여 집중해. 더 이상의 분위기는 감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갑자기 공채 전 객차에 쓰인 드로잉 카드. 사악한 남자가 나타난다. 그 남자가 말했다. 화면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10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제발 멈추지 마세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막 내가 가족을 다 죽였어. 나는 그들에게 반대할 것이 없다. 정확히 같은.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인생의 대부분을 열심히 일하며 보내셨다. 은퇴하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다음 달에 공무원과 결혼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교육에 평생을 바치셨고. 하지만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와 인재는 불행한 카드는 언제 뽑을지 모른다. 여기 있다는 게 나를 너무 슬프게 해. 내가 그를 죽였어. 이것이 영혼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 사랑의 깊이야.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 슬픈 표정으로 나를 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유죄야. 이해가 돼요.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기분. 이제는 춤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 부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본 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나는 알고 싶다. 케이크거리 엿버려진 된장. 주식. 그 안에 세구의 시체를 숨겨놨어. 이벤트. 자이아는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이걸 볼 때 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아직도 너의 용기와 호기심을 기대해. 그래도 나는 너의 용기와 호기심을 기대해. 완성된 사진이 정상으로 돌아옴. 그런데 다들 이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나는 그래. 나는 오랫동안 계속 배우고 싶은 욕구를 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불행하게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부부의 초인종이 또 울렸다. 아저씨가 문을 열어요. 그런데 문 밖에는 무서운 얼굴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신다. 자신의 제품을 강제로 홍보. 비삼촌이 조급해하네. 그 사람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의 물에 신이 내린 에너지가 주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빙지는 당신의 죄를 씻어 줄 수 있습니다. 삼촌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아이는 화나서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빙지야, 내 아이를 좀 봐. 빙지야, 너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이야. 빙지는 그녀를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표결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내밀어.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았다. 아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부끄러워해요. 현장에서 도망쳤다. 부부는 바짝 따라와 그를 쫓아갔다. 하지만 부부는 지바가 왜 반쯤 달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다녔다. 갑자기 아이코가 앞으로를 때린다. 그녀는 땅에 떨어졌다. 코피를 흘리며 울었습니다. 분명 결정됐을 거야. 같은 반 친구들이 다시는 볼 수 없게 할게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는 게 쉽지 않았죠. 다음 초 나는 그녀가 신의 상징이 새겨진 티셔츠를 벗은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도 이 생활이 지겨워. 지금 나는 떠난다. 부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아이코를 팔로우하세요.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아이코가 물었다. 왜 나를 따라오나요? 지금은 삼촌과 함께 가고시마에 갑니다. 그 사람은 돈 많은 의사야. 그리고 나는 소위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잘 보살펴줄 거야. 하지만 가고시마는 너무 멀다. 돈이 많이 들겠지. 지금 이 말을 듣고 교교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노벨상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부부스타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아이코는 나는 교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부부가 아이즈를 뒤에서 안아줬어요. 부부는 왜 자기를 안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부터 사라질 것이다. 아이코가 샘 블랙블랙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가고시마에 갈래?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다. 아이코가 또 말했다. 교교가 약속을 어기면?